자, 이제 2교시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제가 전 시간 마지막에 약간 무서운 얘기를 좀 했는데,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건, 일단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컨트롤러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컨트롤러에서 오브젝트 리턴 타입을 쓰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쵸. 스트링을 리턴해야 될 때도 있는데 객체를 리턴해야 될 때도 있으니까 이 두 가지 경우를 다 커버치기 위해서 오브젝트라고 하는 리턴 타입을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쓸 때부터 미리 말씀을 드렸지만 좋은 방식은 아니다 라고 했었어요. 근데 우리가 오브젝트를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현재 지금 방금 얘기했던 경우랑 똑같은 거죠? 상황에 따라 이것 때문에 오브젝트라는 리턴 타입을 사용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좋지 못하다고 하고 있고 이걸 사용하지 않을 거라고 하고 있어요. 자, 지금 이 상황을 비유적으로 하나 말씀을 드려보자면 자, 지금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이 대책이 이런 거예요. 일종의 보고서 양식을 만들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보고서 양식이라는 건 내가 사용자한테 보여주게 될 틀을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어떤 회사가 존재를 하는데 사원이 있고 대리가 있고 아니다, 사원 주임, 대리, 과장, 부장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요. 보통 회사들은 이렇게 직급이 수직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사원이 주임한테 보고를 해요. 그럼 주임이 대리한테 보고를 하겠죠. 보통 이런 식으로 이제 체계를 밟아가면서 올라가는 게 일반적이니까. 자, 이렇게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보고를 하는 방식이. 자, 사원이 주임한테 A라고 하는 보고서를 넘겨요. 그래서 주임이 A를 보고 체크를 하고 그걸 B라고 하는 양식으로 바꿔서 대리한테 줘요. 대리가 과장한테 C라고 하는 양식으로 바꿔서 줘요. 그리고 과장이 부장한테 T라고 하는 양식으로 바꿔서 줬다고 해볼게요. 효율이 너무 떨어지지 않을까요? 여기서 A인데 여기서 B로 바꿔야 되고 여기서 C로 바꿔야 되고 여기서 D로 바꿔야 된대요. 근데 양식만 달라지는 거지 사실상 내용은 똑같대요. 효율 너무 떨어지죠. 그래서 일반적인 회사가 추구하고 있는 방식이 A라는 보고서를 그러니까 회사 자체 내부적으로 보고서 양식이라는 게 하나 존재를 하는데 그 양식이 예를 들어 뭐 G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사원이 애초에 저 양식을 보고 G라는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넘기면 여기에 주임이 결제만 하고 대리한테 그대로 줘요. 문제가 없다면 내용을 수정해야 되면 사원한테 바꾸가 될 거니까. 그러면 대리가 과장한테 또 결제해서 넘겨주겠죠. 과장이 부장한테 결제해서 넘겨주겠죠. 이게 좀 전에 ABCD보다 훨씬 효율이 좋은 방식이잖아요. 아까처럼 매 순간마다 양식이 바뀌어야 된다면 그때그때마다 일할 게 하나씩 늘어나는 거니까. 한 번 보고하고자 A가 D로 변하는 그 세 다리의 과정을 다 거쳐야 되니까. 능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만들 거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비유적인 표현이었고 이거를 이제 우리 코드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유저가 브라우저를 통해서 요청을 보냅니다. 누가 받아요? 자, 서버는 생략을 할게요. 서버 단은 생략을 하고 컨트롤러가 일단 매핑을 받죠. 그리고 컨트롤러는 누구한테 말 걸어요? 서비스. 그리고 서비스는 누구한테 말 걸어요? DAO. 그리고 DAO는 누구랑 통신해요? DB. 그쵸? 자, 우리 거 간단하게만 보면 요래요. 이 상태에서
유저가 요청을 보냈을 때 컨트롤러가 그 요청을 받아서 얘한테 말을 걸고 얘가 다시 얘한테 말을 걸고 얘가 다시 얘한테 말을 걸어서 뭐 받아요? 데이터 받죠. 우리가 날리는 쿼리로 실행된 결과를 받잖아요. 지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과정은 데이터가 실제로 남아서 가져와야 되는 상황, 이런 셀렉트인 상황들, 이런 상황을 놓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인서트, 업데이트, 이건 남기는 게 없으니까 좀 다른 얘기겠죠? 그냥 실행되고 끝이니까. 우리가 남기는 이런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자, 이 DAO가 DB한테 말을 걸어서 DB가 데이터를 찾아서 DAO한테 주죠. 일단 여기까지 DAO 이 메서드가 실행된 결과로 이 자리에 뭔가가 남아야, 멤버 타입으로 남아야 이걸 사용하고 있는 이 자리에 남겨줄 거 아니에요. 그럼 결국엔 일단 DB가 DAO한테 정보를 준다라는 거거든요. 자, DB가 DAO한테 정보를 주는데 어떤 형식으로 줘요? 자, 이거는 질문을 좀 바꿔볼게요. 어떤 형식이 아니라 그러니까 DAO가 DB한테 말을 걸면서 DB가 DAO한테 값을 돌려주는 이 과정을 누가 일해요? 이거는 마이바티스가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이바티스라는 걸 사용해서 매퍼라고 하는 어노테이션을 달았고 그 셀렉트 태그 혹은 XML을 사용해서 쿼리를 작성을 했고 그 쿼리가 커넥터랑 마이바티스 이 두 개가 합작을 해서 DB에 접속하고 그 쿼리 실행시키고 그 결과를 받아오는 것까지 마이바티스가 일을 하는 거예요. 자, 마이바티스가 일을 해서 뭐 예를 들어 멤버라고 하는 객체를 받아왔다고 해볼게요. 회원 정보겠죠? 자, 이 데이터를 DB가 누구한테 줘요? 얘한테 주죠. 자, 여기까지 마이바티스가 일을 하는 거예요. DAO한테 넘겨주는 것까지, 결과를. 자, 그리고 DAO는 이 결과를 가지고 누구한테 줘요? 서비스한테 주죠. 자, 근데 여기서 잘 보세요. DAO가 서비스한테, DB한테 받아온 이 데이터를 서비스한테 줄 건데, 이건 누가 일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자바죠. 그러면 이렇게 생겨먹었던 보고서가 여기로 넘어오면서 자바로 바뀌는 겁니다. 그쵸? 그리고 서비스가 컨트롤러한테 줄 때는 똑같이 자바죠? 이렇게 넘어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이거는 이제 멤버일 때 멤버일 때, 이런 객체일 때 얘기고, 이런 객체를 우리가 VO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로 올 때, 여기서 여기로 갈 때 변화하지 않고 멤버로 그냥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그 작은 보고서의 양식은 우리가 이미 하고 있던 거죠. 밸류 오브젝트라는 클래스를 만들어서 이걸로 압축을 묶었으니까 이거 하나 덩어리를 만들어서 이 덩어리를 쪼개서 막 다시 만들고 이런 거 할 필요 없이 그 덩어리 하나만 넘겨주면 얘네들이 아 이건 멤버야 이건 멤버야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작은 양식은 하나 갖고 있던 상태예요. 근데 자, 컨트롤러는 사용자한테 얘를 그냥 보여줘야 될 때도 있고 스트링으로 보여줘야 될 때도 있고 상황이 바뀌죠. 그 상황이 바뀌었어요. 얘를 받아온 건 받아왔는데 얘가 널이래요. 그럼 얘를 못 보여줄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린 스트링으로 뭔가를 보여줘야겠죠. 이런 상황. 그러면 이 데이터를 또 우리는 어떻게 변환하는 거예요? 스트링으로 변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식이 계속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현재 처한 상황에 맞게 양식이 계속 변화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오브젝트를 쓸 수밖에 없는 거고 이 변화하는 양식을 커버칠 수 있는 애가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근데 자, 애초에 이런 일을 하지 않으려고 제가 보고서를 만들 거라고 했죠. 양식을. 자, 얘를 만들어내면 이제 어떤 식으로 갈 거냐면요. 우리가 지금 객체 혹은 스트링 이 두 가지 경우를 놓고 봤을 때 얘도 들어갈 수 있고 얘도 들어갈 수 있는 보고서 양식으로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하나 혹은 이렇게 하나 각각 리턴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렇게만 리턴을 할 게 아니라
보고서 안에 구멍을 하나 내놓고 그 구멍에다가 얘를 넣거나 하자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만들 겁니다. 그러면 객체를 리턴할 때든 스트링을 리턴할 때든 타입은 이 타입이 되겠죠. 그렇게 갈 거예요. 그리고 이걸 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뭔가를 같이 접목시킬 겁니다. 보고서기 때문에 이 보고서 양식으로 리턴 타입을 잡아줬다라고 하면은 이 보고서 내용만큼은 데이터가 나올 거잖아요. 그 데이터 안에 우리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런 메시지들 있죠. 이런 애들이 의미하고 있는 최소한의 것들을 같이 내포시킬 거예요. 자, 지금 이거는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 거니까 보세요. 아까 제가 이걸 굳이 인트로 하는 이유가 뭐였을까요? 이거 돼, 안 돼 얘기죠. 가입할 수 있어, 없어 이 얘기잖아요. 이거 아이디 중복됐으니까 가입 못해. 이거는 아이디 중복 안 됐으니까 가입돼. 결국 이것 따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얘 인트가 아니라 불린으로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얘를 불린으로 하면 뭐가 문제예요? 진짜 돼, 안 돼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아이디 때문에 안 되는지, 닉네임 때문에 안 되는지, 이름, 이메일 때문에 안 되는지 이런 상황 판단을 못해요. 왜냐? true, false는 진짜 true, false밖에 없으니까. 여기서 간단한 거거든요. 이때 return false 할 거야, return false 할 거야, return false 할 거야. 여기서 검증할 수 있는 게 아이디가 뭐 false로 들어왔다. 그럼 이거 해. 근데 여기도 false가 똑같은 조건이잖아요. 그럼 얘를 걸릴지 우린 모른다라는 거죠. 무조건 얘밖에 못 걸린다라는 거예요. 경우를 나눌 수가 없어요. 지금 아이디 중복 체크, 그리고 닉네임 중복 체크, 이름, 이메일 중복 체크, 이 세 가지 검증을 해야 되는데 true, false만으로 해결이 안 되는 이유는 상황을 판단하기에 정보가 부족하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멤버도 보여드렸죠. 멤버로 하면 뭐가 문제예요? 멤버로 하면 큰 문제가 있지는 않아요. 근데 귀찮은 거예요. 뭐가 귀찮냐면 여기서 멤버를 그대로 넘겼다. 지금 아이디 중복된 경우에 가져온 그 멤버를 넘겼다. 그럼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조건, 여기서 가져온 이 멤버에서 로그인 아이디 꺼내고 내가 입력한 로그인 아이디랑 비교하고, 닉네임은 여기서 조건문에서 또 그 가져온 멤버에서 닉네임 꺼내고 내가 입력한 닉네임 비교하고, 얘는 내가 가져온 멤버에서 이름과 이메일 꺼내고 걔네 둘이 일치하는지 엔드 조건으로 또 두 개 다 일치하는 거 봐야 되고, 조건문이 길어져요. 특별히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다. true, false처럼 뭔가 안 되지는 않지만 우리가 조건식을 더 거창하게 쓸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인트로 하면 그냥 지금 좀 조건은 간단하죠. 마이너스 1, 2, 3. 왜? 우리가 마이너스 1, 2, 3으로 여기서 넘겨주고 있으니까. 그래서 인트를 쓴 건데, 자, 인트를 썼을 때 단점 뭐가 있을까요? 이건 정말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애초에 얘네가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 각각 어떤 경우에 대한 처리가 된 건지 알아야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개발한 거니까 보면 알죠. 그리고 이걸 상황을 어느 정도 좀 넓게 보면 사실 분석은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한 번 더 쳐다봐야 돼요. 이 상황을 이해를 하려면. 그런 단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종류가 더 많아졌다, 걸러야 되는 검증의 경우가 많아졌다면 넘버가 점점 커지겠죠. 그럼 이제 나중엔 나도 헷갈릴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내가 뭐였지? 마이너스 한 7 정도 얘가 뭐였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임의로 정한 거니까. 우리가 코멘트를 주석으로 달아놓지 않는 이상 누군가는 이해하는데 방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가 되는 거죠. 심지어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내가 보면 나도 헷갈린다. 나도 이 메서드 이름 보고 이름이 좀 헷갈리면 들어가서 얘가 실제로 어떤 퀄이 날리는지 봐야 확실히 파악할 수 있다. 라는 단점이 있는 겁니다. 왜? 내가 정한 거니까. 규칙이 없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런 문제도 같이 해결을 하려고 이걸 만들 거예요. 이 보고서 양식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갈 거냐면 결과에 대한 간단한 코드, 그리고 결과에 대한 메시지, 그리고 보여줄 데이터, 이런 것들을 묶어서 처리할 겁니다. 양식 안에 구멍을 다 뚫어 놓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지금 두 조인이라고 하는 컨트롤러에 있는 이 메서드는 부정의 경우 우리가 막아서 검증을 통해 막아서 너 이거 정상적으로 이거 할 수 없어 라고 막아주는 경우가 몇 개예요 지금? 얘네들도 검증 통해서 막는 거죠. 부정의 경우 너 이거 입력 안 하면 가입 못해. 6개, 3개, 총 9개예요. 많죠? 그쵸? 그래서 여기서 코드만 갖고 보여준다면 사실 방금 전에 했던 이거랑 별반 다르지가 않아요. 근데 메시지를 같이 보여준다면 지금 이 코드가 뭘 뜻하는지 메시지가 알려주고 있을 건데 문제가 없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보여줄 데이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자리에 객체가 들어가도 되고 문자가 들어가도 되고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는 리턴을 보고서로 할 거야 라고만 해주면 지금 우리가 보여주고 싶었던 왜 안 되는지 그리고 어떤 데이터를 보여줘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다 처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상황 이해되실까요? 그런 거를 만들 거예요. 자, 일단 왜 만들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만들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쭉 드린 거고 진짜로 한번 만들어 보죠. VO 패키지 안에다가 클래스를 하나 만들 건데요. 이름을 result data라고 만들 겁니다. 얘를 VO에 만드는 이유는 별거 없어요. 얘도 결국에는 그냥 우리가 만든 사용자정의 객체로서 활용을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VO로 들어온 겁니다. 데이터베이스에서 얘로 받아오거나 이럴 건 아니에요. 근데 밸류 오브젝트는 꼭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온 데이터를 막 이렇게 묶어야 되고 그런 용도만으로 쓰는 건 또 아니니까 그냥 우리가 만드는 사용자정의 객체들을 어느 정도 다루기 위해 모아놓는다의 개념으로 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거 말씀 안 드렸다.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만들 이 result data라고 하는 친구는요 이제 앞으로 한동안은 마주할 일이 딱히 없겠지만 뒤에 가면은 얘랑 계속 치고받고 할 수밖에 없는 데이터 타입 중에 JSON이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얘는 데이터 타입이에요. 타입. JSON 타입이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만드는 이 result data라고 하는 친구는 이 타입의 형태를 띠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JSON이라고 하는 타입은 그냥 객체 종류 중에 하나거든요. 이 JSON 객체를 하나 보고 갈까요? 그냥 객체 리터럴이에요. 객체인데 얘가 괜찮다 이거. 자, 이거 뭐예요? 중괄호. 지금 이게 JSON 객체 형태의 데이터거든요. 중괄호 열렸죠? 그리고 이거 뭐예요? 변수 혹은 키 둘 중에 하나 아무거나 생각해도 되겠죠? 값일 거고 변수, 값, 변수 안에 뭐 들어있어요? 객체 들어있는 거죠. 우리가 원래 객체 안에 공간 뚫어놓고 객체 또 넣을 수 있는 거였잖아요. 그쵸? 리모컨이 지금 이중으로 들어가 있을 뿐인 거예요. 그리고 이 객체 안에 또 뭐 들어가 있어요? 리스트.
다 가능한 거죠. 실제로 가능한 일들이에요. 이런 데이터, 이렇게 데이터를 객체 형태로 쭉 나열되게끔 해놓은 방식이 제이슨 타입 방식입니다. 여러분들은 나중에 이 제이슨 타입을 많이 쓸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얘가 웹상에서 다루기에 제일 편한 방식이에요. 데이터를 다루기에. 지금 보시면 데이터 별로 안 많은 거거든요, 이거. 여러분들 나중에 API 같은 거 호출하면은 그거에 대한 결과를 제이슨으로 받아올 때 그 제이슨으로 오는 데이터만 그냥 이거는 적절한 예시는 아니지만 대충 양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잠시만요. 주소가 있나? 이건 찾아야겠다. 옛날에 제가 jQuery 처음에 해볼 때 얘 실제로 존재하는 파일이에요 라고 하면서 이런 거 보여드린 적 있었죠. 이거는 실제로 jQuery예요. 근데 지금 그냥 양만 보세요. 양만. 글자 양만. 나중에 API 호출을 딱 보내면 결과로 JSON 타입으로 데이터 이렇게 와요.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여기서 내가 필요한 거 꺼내 써야 돼요. 이때 JSON으로 되어 있지 않고 예를 들어 뭐 그냥 텍스트로 되어 있다던가 이러면 진짜 복잡합니다. JSON으로 되어 있어야 우리가 그나마 가독성을 가지고 읽을 수 있어요. 왜냐면 얘는 이게 지금 JSON이 아니니까 얘는 안 되겠지만 브라우저 내에서 JSON 뷰어라고 하는 확장 프로그램도 많이 제공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런 데이터를 그냥 나열되어 있는 데이터를 쭉 긁어다가 온라인 사이트도 많아요. JSON으로 변화시켜주는 거. JSON 그 가독성이 갖춰진 형태로. 그런 거 돌려놓고 보면 가독성이 딱 잡히잖아요. 그래서 우린 JSON을 많이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웹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앞으로 많이 다루게 될 데이터 타입 두 가지가 JSON이라고 하는 타입과 XML이에요. JSON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객체의 형태를 띠고 있는 거고 객체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객체를 계속 다뤄왔잖아요. 익숙한 거죠. 쉬워요. XML 많이 다뤄보지 않았지만 아예 안 다뤄보진 않았어요. 근데 얘는 어떤 식으로 데이터가 쌓여 들어오냐면 다 태그로 엮여 있어요. 뭐 예를 들어 A 태그 안에 뭐 B 태그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데이터가 이 태그들로 감싸져서 쭉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JSON 혹은 XML 이 두 타입을 상당히 많이 사용하게 될 거예요. 지금 말하고 있는 이 타입이라는 건 여기서 생각하는 뭐 이런 타입과는 조금 다르지만 이런 거랑은 좀 다르지만 우리가 데이터를 어쨌든 주고받을 때 넘겨 받아올 때 그 데이터의 양식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쨌든 지금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이 보고서 양식은 JSON의 형태를 띠게 될 거다. 그러니까 당연히 객체다. 우리가 객체로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JSON의 형태를 띨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객체를 만들었는데 얘를 XML 형태로 보여준다? 그럼 한 번 더 변환을 해야 돼요. 굳이 그럴 필요 있나요? 그냥 객체가 우리가 다루기 편한 건데. 그래서 이렇게 만들 거다라는 거.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만들어진 객체를 나중에 아작스 통신, 비동기 통신이라는 걸 하면서 우리가 실제로 사용을 할 겁니다. 그렇게 다 연계가 될 거예요. 자, 진짜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일단 저는 private string result code라고 하는 컬럼을 하나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private string msg라고 하는 컬럼도 하나 만들 겁니다. 그 다음에 private 실제로 데이터를 받을 데이터 1이라고 하는 변수도 하나 만들 거예요. 자, 근데 지금 보시면 리턴 타입에서 오브젝트 안 쓰려고 이런 거 만드는데 여기서 변수를 또 오브젝트로 만들고 있어요. 약간 모순 같죠? 자, 얘는 잠깐만 이렇게 쓸 겁니다. 이걸 어느 정도 기본 틀을 만들고 나서 진짜 이거 안 쓸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은 사실 이거 만드는 것보다 좀 더 어렵기는 해요. 근데 그것도 괜찮아요. 우리가 배웠던 거예요. 일단은 오브젝트로 만들 거라는 거. 자, 그리고 프라이빗으로 해놨으니까 다른 데서 뭐 불러다 쓰려면 롬복 필요하겠죠? 데이터 달아주고요.
자, 근데 사실 얘는 세터 메서드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냥 여기다가 단일적으로 게터를 달아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게터를 3개 다 다느니 저는 그냥 데이터 달을래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자, public static result data from 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하나 만들 거예요. 자, 지금 result data 클래스 안에서 from 메서드를 만드는데 이 from 메서드의 return 타입이 뭔 거예요? result data인 거예요. 이거 가능한 겁니다. 내가 지금 이 설계도를 그려가는데 이 설계도 안에서 메서드를 만들 때 그 메서드의 리턴 타입 해당 설계도로 만든 객체 가능한 거예요. 이건 당연히 되는 겁니다. 그래서 from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하나 만들 거고요. 이 from한테는 string result code라고 하는 값을 하나 받을 거고 string msg 받을 거고요. 그 다음에 object data 1이라고 하는 값들을 받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return 일단 에러 안 나게 만들어 놓고 자, 그럼 외부에서 이 from 메서드를 실행할 때 스태틱 메서드니까 result 데이터 객체 안 만들고 그냥 호출할 수 있겠죠. 설계도한테 일 시킬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from 메서드를 실행을 시키려고 하면 인자를 몇 개를 줘야 돼요? 3개. result 코드에 대한 인자, 메시지에 대한 인자, 데이터에 대한 인자. 여기서 데이터 1이라고 굳이 이름을 붙인 이유는 좀 시간이 오래 걸리긴 하겠지만 나중에 데이터 2가 따로 들어올 거예요. 데이터를 하나만 보여주는 것 말고 2개 보여주는 경우도 처리를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름을 그냥 미리 데이터 1이라고 지어 놓은 거예요. 그냥 이름일 뿐이니까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되는 거고. 그러면 이 안에서 이 from이라는 메서드 안에서 어떤 일을 할 거냐면 이거 뭐 한 거예요? 그냥 리절트 데이터로 객체 만든 거죠. 자, 이 설계도는 지금 현재 변수 3개랑 메서드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그 메서드 안에서 이 설계도 보고 다시 한번 객체 만든 거죠. 다시 한번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 그냥 객체 하나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 RD가 갖고 있는 리절트 코드 변수에다가 내가 밖에서 받아온 리절트 코드 넣어줄래. 그러니까 객체가 공간은 이미 갖고 있는 상태인데 값이 안 들어있는 상태니까 우리가 생성자로 뭐 값을 넣어주거나 한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 메서드를 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현재 해당 설계도 안쪽에서 만든 객체이기 때문에 프라이빗이어도 쓸 수 있죠. 여기서 셋을 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건 같은 클래스 내니까. 자, 메시지도 똑같이 그리고 데이터 1도 똑같이 이렇게 넣어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리턴을 이 객체 그 자체를 할 거예요. 그럼 외부에서 이 from 메서드 실행했다. result data.from에서 인자 3개 넘겨서 메서드 실행했다. 그럼 그 자리에 뭐 남아요? 네, result data 객체가 남는데 내가 인자로 넘겼던 값들이 그 공간 안에 이미 뚫려있는 공간에 다 세팅된 채로 만들어진 객체가 그 자리에 남는다라는 거죠. 그럼 우린 리턴 타입을 result 데이터로 바꿀 거라고 했어요. 보고서 양식으로. 그러면 사용자는 어떤 데이터를 보는 거예요? 리절트 데이터 객체 데이터를 보게 되는 거겠죠. 객체 그 자체를. 그럼 사용자는 리절트 코드에 대한 코드도 볼 거고 메시지에 대한 내용도 볼 거고 데이터 1에 들어있는 실제 데이터도 볼 거고 화면에 그렇게 그려줄 겁니다. 자, 근데 이렇게 할 건데 잘 보시면요. 지금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어쨌든 리턴 타입을 리절트 데이터로 바꿀 거니까 얘네들이 다 이제 리절트 데이터 타입이 되어야만 해요. 근데 얘는 이제 멤버 객체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 얘는 그냥 스트링 보여주고 끝이고 얘도 그냥 스트링 보여주고 끝이죠. 근데 이런 메시지들은 이 리절트 데이터 안에서 여기에 들어갈 건데 그러면 얘처럼 진짜 멤버 객체 보여줘야 되는 애들 말고 이런 애들은 데이터 원자리에 넣을 게 있어요? 얘네들은 그냥 이 부분은 이만큼이
MSG라고 하는 변수 자리에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리절트 코드야 우리가 코드를 찍어내서 만들 건데 메시지에 이거 스트링 넣어주고 그럼 얘는 더 이상 보내줄 게 없잖아요. 얘는 객체를 실제로 데이터 원자리에 넣을 거고요. 메시지는 뭐 회원가입이 완료되었습니다. 뭐 이런 메시지를 보여주면 돼요. 그러면 메시지에 회원가입이 완료되었습니다 뜨고 실제 그 회원 가입된 객체도 데이터가 나올 거니까 그런 식으로 보여줄 건데 얘는 더 이상 보내줄 게 없잖아요. 데이터 1이라고 하는 변수 공간에 넣을 값이 없어요. 그쵸? 그것 때문에 오버로딩을 사용할 겁니다. from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하나 더 만들 거고요. 여기서 인자를 2개만 받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from 메서드를 다시 실행을 시킬 건데 이때 이 자리는 널로 박아버릴 겁니다. 이거 당연히 매개별수 개수 다른 거니까 오버로딩이죠. 사용 가능한 건데 인자 2개짜리 from 메서드 실행하면 결국 일 누가 해요? 얘가 결국 일을 하는 거예요. 3개짜리 들어오면 알아서 여기로 바로 들어올 거고 그러면 2개짜리 입력했다. 데이터 원자리에 뭐 들어간다? 널 들어간다. 그럼 이 자리에 널 들어가는 거고 이 자리는 널이겠네요? 데이터 안 나오겠죠? 이렇게 오버로딩 사용한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방식이죠? 자, 그리고 일단은 이거는 멤버는 뭐가 너무 많으니까 일단 간단하게 아티클 쪽에서 한번 먼저 적용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아티클에 get 아티클 쪽으로 가봅시다. 그래야 실제 객체를 보여주기도 하고 게시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라는 문자를 보여주기도 하고 객체를 보여주기도 하고 두 경우가 공존하고 있는 이 get 아티클이라는 메서드 이 오브젝트를 뭘로 바꾼다? result 데이터로 바꾼다. 바꾸고 그럼 얘네들 이제 타입 안 맞으니까 뭐라고 하는 거죠? 이 자리에 뭐 써야 돼요? result data from 우리가 만들어 놓은 메서드 쓰는데 자 found article이 널인 경우는 게시물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죠. 그럼 우린 메시지 보여주고 뭐 보여줄 게 없죠. 인자 2개짜리 맞네요. 그쵸? 여기다가 에러 코드 result 코드 에러니까 fail 뭐 1번 이런 식으로 코드를 남겨줄 거고요. 이 뒤에 여긴 뭐 들어가는 자리예요? 메시지 들어가는 자리죠. 메시지 타입 뭐예요? 스트링이죠. 자, 우리 아까 이렇게 썼던 거 이것보다 더 좋은 방식으로 하나 만들어 놨죠. 뭘로 만들었죠? util.f 이 안에 이 포맷 자리에 이거 넣을 건데 빵꾸 내서 넣으면 뒤에다가 id 치환 되겠죠. 자, msg 타입 뭐라고요? 스트링 우리 utilf 타입 뭐라고요? 스트링 쓸 수 있겠죠. 그러면 이 결과 utilf로 사용된 이 결과가 이 id가 여기로 치환되어 들어간 몇 번 게시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결국 여기에 들어오겠네요. 그럼 result 데이터 안에는 메시지가 차 있겠죠? 그렇게. 자, 그리고 found article 이거 실제로 그 해당 게시글 보여주고 있는 건데 자, 여기도 우리 어쨌든 타입을 result 데이터로 맞춰야 되니까 from 얘는 보여줄 데이터가 있으니 인자 3개짜리 여기에는 성공의 경우죠? 뭐 S1 같은 거 넣어주고 이 메시지 자리에는 뭐 보여줄까요? 그냥 간단하게 util.f에서 이런 거 하나 보여주고 이거 id 넣어주고 그 다음 데이터 원자리에 found article 이거는 해당하는 아티클 객체죠. 넘기면 여기에 들어오겠네요. 그래서
데이터 원자리에 지금 found article이 들어왔어요. 이 순간에. 이거 리턴하는 순간에. 그렇게 만들려고 우리가 인자를 주고 있으니까. 자, 그럼 얘가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잘 보세요. 아티클에 get 아티클. 그래서 id가 뭐 한 15 이거 15번째 게시글은 없겠죠? 그럼 원래는 스트링 문자만 나왔어요. 텍스트만. 몇 번 게시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고 밖에 안 나왔는데 이제 이렇게 나와요. 정형화를 시킨 거예요. 다만 보여줄 데이터가 없을 뿐인 거지. 그럼 실제로 게시물이 존재할 때는 1번 글 있겠죠, 당연히. 자, 리절트 코드 성공 메시지 1번 게시물입니다. 데이터 1에 이거 뭐예요? 지금 이만큼 객체죠. 여기까지. 데이터 1에 지금 객체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양식이 고정된 겁니다. 우리가 진짜 회사에서 보고서를 쓰듯이 뭐 결제를 막기 위해 보고서를 쓰듯이 양식을 고정시켜 놨기 때문에 나는 빈칸을 채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칸을 고민해가며 그래서 이걸 뭐라고 써서 결제를 올려야 되지? 라는 고민을 할 필요가 없이 칸은 정해져 있으니까 내가 보여줄 값만 넣어주면 된다가 된 거죠. 그래서 실패했든 성공했든 동일한 양식의 데이터를 눈으로 볼 수 있게 만들어 준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 가지를 더 추가할 거예요. 여기다가 우리가 실패랑 성공에 대한 케이스를 뭘로 지금 보고 있어요? 구분을 뭘로 지어요? 코드. 실패는 F-넘버, 성공은 S-넘버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성공 같은 경우는 사실 하나밖에 없어요. 성공은 무조건 하나예요. 근데 실패는 여러 개일 수 있죠. 아까 두 조인만 봐도 9개였잖아요. 막아줘야 되는 실패의 경우가. 그러면 F-1부터 F-9 이렇게 쭉 늘어나겠죠. 이거 가지고 간단하게 우리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메서드를 만들 겁니다. public boolean is success. 불린 타입이기 때문에 리턴이 불린이니까 is를 붙이는 관례를 따라준 건데 이 is를 붙이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나요 혹시? 그냥 관례라고만 하고 넘어갔었죠. 이거 지금 눈으로 보시면 돼요. 자, 현재 리절트 코드 msg 데이터 1 나오고 끝나고 있어요. 그리고 얘는 변수가 아니라 메서드죠. 여기다가 return notice. 리절트 코드 얘가 start with 우리 이거 써봤죠? start with 뭘로 시작하면 S-로 시작하면 이라고 할 겁니다. 자, 그럼 이 start with은 이 괄호에 있는 걸로 진짜 시작을 했으면 이 자리에 뭐 남겨요? true. 그럼 is success 성공했어? 라고 물어봤는데 이 자리에 true 남긴대요. 그러면 성공했단 얘기죠. 만약에 이 자리에 false가 남았다면 성공했어? 라고 물어봤는데 false래요. 실패한 거겠죠. 하나 더 만들 겁니다. 여기서는 방금 제가 한 얘기예요. 이 메서드에 실행된 결과 이 자리에 false가 남았다면 이 자리가 false가 될 거고 그게 false랑 같다면 is fail 실패했어? 라고 물어봤는데 true가 나온다는 얘기죠. 실패했어? 라고 물어봤는데 이 자리에 true가 남았고 false랑 비교했더니 다르대요. 그래서 false가 나왔대요. 아니 실패 안 했어 가 되는 거죠. 두 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이 친구들이 이렇게 나와요. 이거는 불린 타입이고 is로 시작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일반적으로 객체를 그냥 깠을 때 메서드는 안 나와요. 당연히 안 나오는 게 지금 from 두 개나 있는데 여기에 from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메서드는 원래 그냥 안 나와요. 객체 그냥 깠을 때는 안 나와요. 근데 지금 얘네들은 메서드죠. 저는 success랑 fail이라는 변수를 만든 적이 없어요.
이거 변수처럼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자, 여기서 is를 빼볼게요. 석세스 안 나와요. 불린 타입을 is를 붙여가며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관례가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 때문입니다. 객체에서 그냥 편하게 값으로서 인지할 수 있어요. 잘 보시면 여기에도 그 어디에도 변수 석세스랑 페일은 없어요. 근데 객체 찍으면 그냥 변수 값처럼 나온다. 상황 이해되실까요? 불린 타입에 is를 붙이는 이 관례가 있던 이유. 이렇게. 그리고 얘네들은 스태틱을 안 붙이는 이유가 바깥에서 쓰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이 객체의 결과를 보고 이건 성공했어, 실패하지 않았어 라는 사실을 눈으로 하나 더 보여주기 위함으로 만든 거지 외부에서 호출할 건 아니에요. 그래서 스태틱을 굳이 붙이지 않은 겁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네. 딱히 없어요. 그냥 보여준 거.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검증한 걸 가지고 이렇게도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걸 하나 더 이제 그냥 남겨드리는 느낌인 거지, 지금 사실 크게 필요한 건 아니긴 해요. 나중에는 이거 가지고 유용한 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그냥 예를 들면 이제 비동기를 우리가 아직 안 배웠으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비동기로 뭔가 요청을 보냈는데 이런 결과를 갖다 줬대요. 근데 나는 뭐 얘가 뭐일 때는 어떻게 하고 싶고 얘가 뭐일 때는 어떻게 하고 싶고 이런 것들을 또 처리한다면 둘 다 있으면 뭐 나쁠 거야 없죠. 근데 하나만 있어도 사실 검증은 다 되니까 크게 상관은 없어요. 그냥 한 겁니다. 그냥. 여기도 아니다, 여기는 아니지. 오케이. 자, 아무튼 리절트 데이터 일단 이런 형태로 좀 만들어 봤고요. 이걸 활용해서 지금 get article 보여주는 양식을 좀 바꿨어요. 이제 실패했건 성공했건 그 경우를 떠나서 양식은 똑같고 들어있는 값만 달라졌다. 자, 그러면 이제 뭐 해야 되겠어요? 그쵸. 쉬는 시간을 가졌다가 다음 시간에 뭐부터 해볼까? 두 애드랑 두 조인. 근데 아마 우리 오브젝트 쓰고 있는 게 걔네밖에 없을걸요? 보면은 쇼메이포? 이거는 상관없는 거고, 이것도 상관없는 거고, 두 조인. 우리 두 애드도 안 쓰고 있네? 두 애드에 그냥 아티클로 하고 있구나. 왜 안 쓰고 있었는지 알았다. 우리 저거 안 하고 있었어요. 제목 입력하지 않았을 때, 내용 입력하지 않았을 때에 대한 검증 처리를 아직 안 했어요. 근데 그 검증 처리 넣으면 두 조인처럼 똑같이 넣으면 되겠죠? 그거 넣으면 제목 입력 안 했을 때는 제목을 입력하세요. 내용 입력 안 했을 때는 내용을 입력하세요.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 스트링 리턴에 대한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두 애드도 리절트 데이터로 처리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두 애드랑 두 조인 두 가지 기능을 쉬는 시간 가졌다가 한번 이 리절트 데이터를 적용시켜서 내용을 수정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쉬는 시간 가지고 15분에 시작하시면 될 것 같아요.